그렇게 하면 되거든. 앞으로 나 좀 까먹으면 되게. 자 얘들아, 어차피 이거 영상 우리가 보는 거니까 앞에 잘려도 기억하겠지 너희? 이거 써있으면 들었으니까 번호는 되네. 자 봅시다.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직접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알 수가 없기는 직접 다 해야 돼. 특별한 것도 딱히 없어. 자 그러면 A가 0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A가 0일 때 그러면 나는 A에서 좌우함이니까 X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딱 A일 때 그때 F 알아보고요. F, X 마이너스 A 두 개에서 좌우함 지금 다 알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0이니까 0에서 정확하니 되겠네요. 0에서 정확한 정확하니까 뭐가 되죠? 0에서 정확한 뭐야? 1. 우극한 몇이야? 여기 대입하면 6. 함수값은 여기 들어오고 있을 테니까 몇이야? 이렇게 되겠죠? 얘도 지금 A 마이너스에 대입하면은 A가 어차피 0이잖아요. 0 마이너스 0이니까 어차피 0일 때 좌우함을 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이고? 1. 얘는 몇이에요? 6. 얘도 어차피 1. 왜냐면 지금 써줄까요? 여기 하나만 써줄까요? F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 있죠. 여기다 이렇게 시작했죠. A 마이너스 A를 뺐으니까 없어지고 0 마이너스가 되겠죠. F 0 마이너스. 그래서 얘랑 결국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좌우함에서 1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fx 마이너스 a는 1, 36,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라면 무조건 뭐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a가 0이 아닐 때 2번 a가 0이 아닐 때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되버려서 얘 발생하지 않는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FA가 0이면 되는데 문제는 FX가 구간분할 함수예요. 식이 두 개야.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난 여기서 2번 케이스였으니까 2-1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FA가 0이다? 그럼 위에 걸 F1, 아래 걸 F2라고 하면은 FA가 0이다? 누구에 대입한 게 0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위에 거 F1 A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때는 그럼 FA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히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지. FA가 0이면 된다 그랬는데 FX가 F1도 있고 F2도 있어서 범위를 나누는 거야. 왜 나누는지 알겠어? 왜 나누는지를 알아야 너네가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똑바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나눠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FA는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F1 A, 그럼 이게 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A가 몇이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야.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 조건 확인 해당되죠? 음수일 때 마일 공에 쓸 수 있는 거죠? 하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2번에서 또 케이스 나와서 2-2번은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FA는 FA가 0이어야 되는데 FA는 F2A랑 똑같은 말이 되고 그럼 얘가 는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6인데 이게 0이어야 된다. 3분의 1A 넘기면 A는 몇이다? 계산 어떻게 시간 나오네. 18 나왔어? 15 나왔었나? 18 나왔어? 그래서 하나는 마일 25 찾은 거죠? 이거 18 얘도 전제 조건 확인해보면 양수일 때 18 그죠? 그럼 따라서 시그마 A 합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냥 표 그려도 아마 되긴 할 거거든. 근데 그냥 표 그리는 것보다 따라서 곱함수의 연속 곱함수의 연속이면 되게 특별한 케이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되게 간단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누구와 누구를 곱한 형태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게 좋다는 얘기인 거야. 봤더니 얘는 불연속이 확실한데 얘가 애매했어. 애매하니까 따라서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 케이스 나눈 거야. 불연속일 때와 연속일 때로. 그럼 불연속이면 직접 계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얘가 인수 하나, 그러니까 0이면 된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건 표 그냥 그리면 돼. 그리고 얘는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푼다?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 0이면 되잖아. 언제 0 되는지 언제 0 되는지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는 0, 는 0, 18 하고 끝내면 되겠지? 실제 문제 풀 때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너네가 영상으로
하시고요. 요것만 딱 쓰시죠. 이 문제 핵심은 이거였어요. A에 따라서 곱함수가 누구 곱하기 누구냐가 달라진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저것만 힌트로 써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너네가 풀던 친구는 마저 푸시고요. 못 푼 친구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능력 해가지고 두 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불연속도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연속은 표에서 알아보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그냥 능력에서 두 개 해가지고 답이 두 개 또는 세 개는 직접 알아보면 되니까 쓱싹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것만 풀어주시고요. F1, F2 이것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게 설명되는가. 야 이거 228번 X 치세요. 별 거지 같아요.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풀어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1일 때, 2일 때, 3일 때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돼. 해서 해보고 싶으면 해보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주기함수라서 좀 애들이 풀어볼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지 같은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냥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풀어보고 싶은 사람 풀어보세요. 자 229번은요 요건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역함수와의 교점. 이게 궁금하다. 바로 뭐부터 신경 써야 될까? 종류 뭘까? 역함수 교점 어디 위에 있다 하면 돼요. 아니요? 증가함수부터 판단을 해야 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개념만 하고 넘어갈게요. F와 F 인버스의 교점.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궁금하다? 이거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자, 증가함수라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yx 모두라고 쓸게요. 모두 yx 위에 있고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범위가 제한됐냐 안 됐냐에 따른데 정의역이 제한 안 됐다고 전제 조건을 깐다면 y는 x 위에 있긴 있어요. 근데 한 개만 딱 있어요. 무조건 한 개만 있어요. 딱 한 개만 존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y는 x에 대한 대칭 쌍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감소함수다. y는 x는 대칭상이다. 그럼 예를 들면은 a, b 그 교점, 이 교점이 a, b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f도 여기 지나고 f 인버스도 여기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fa가 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B라 쓸 수 있죠? 그리고 교점이니까 역함수도 여기 지나야 되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f 인버스 b도 몇이다? a도 몇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가 b 그러면 이거 f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b가 뭐다? a다. 그래서 교점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f가 그럼 a, b에서 만났다? 그럼 무조건 어디서도 만나야 된다. 어디도 지나야 된다. 여기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리고 얘도 바꿔 생각해보면은 f 인버스 b가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fa는 b, fb는 a 그러면 f가 a, b와 b, a 대칭 쌍으로 둘 다 지난다. 그리고 여기에 요 f 인버스 a는 b랑 f 인버스 b는 a, f 인버스 역함수가 a, b 지나고 역함수가 b, a 지난다. 그래서 거기도 교점이 1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 b가 똑같으면 y는 x 위에 하나는 존재하는 거고요. 둘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대칭 쌍으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y는 x를 무조건 한번 뚫을 수밖에 없어. 뚫고 지나가야 돼. 무조건 뚫고 지나가고 얘를 대칭으로 만약에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거나 그림 조정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서 주의할 거는 여기가 y는 x 위에 한 점과 a, 이렇게 친다면 얘랑 얘는요 애들이 뭘 실수하냐면 원점 대칭 아니야.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만약에 c, b, c라고 할까요? b, c가 그러면 무조건 누구도 지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역함수와의 교점 x좌표 지금 3개 알려줬죠?
이렇게 알려주죠? 이거는 좀 발상적이니까 얘만 내가 해석을 하는 걸 써줄게.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에 증가하는 애였다? 그럼 교점 좌표 3개가 다 나와야 돼. 증가하면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다 그랬죠? yx 위에 있다 그랬지? 그 x좌표 알면 뭐 y좌표는 똑같을 테니까 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불러주세요. y, y 그리고 몇 콤마면? 1콤마면 몇 콤마면? 요렇게 f가 세점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감소한다? 이건 좀 외우면 편해요. 가운데 있는 게 yx b고 가운데 있는 애 기준으로 양 끝에 있는 애들이 뭐 3개든 5개든 7개는 가운데 있는 게 yx이고 나머지가 대칭 쌍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감소하고 들어서 x좌표에 내려가면 y좌표 내려가기 때문에 가운데에 얘가 있을 수가 없고. 자 그러면 감소하면은 x좌표 마이너스 2 얘는 대칭 쌍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는 1,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봐봐 마이너스 2, 뭐 a라고 칩시다. a 나왔으니까 원래 a 쓰면 안 돼. 근데 그냥 이것만 설명하려고 내가 쓸게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2,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지났다? 그럼 무조건 누구도 지나야 된다 그랬어? 대칭 쌍이니까 a, 이렇게 지나야 되거든. 근데 이거 교점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게 2구나. 그래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여기가 2구나. 이렇게 바로 쓱싹 하고 그냥 풀면 돼. 이거 발상적인 좀 외워보세요. 자 그럼 얘는 감소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이게 x좌표, y좌표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1,에 그리고 2, y 이렇게 대칭 쌍. 이렇게 된다는 것만 힌트를 써놓고 나머지 잘 풀어보세요. 여기서는 요것만 개념 쓰시고요. 이렇게 개념 위나 뭐 아래나 여러 개 쓰고 이 문제 밑줄한 다음에 이렇게만 한번 써놓으세요. 참고로 이건 기출에서 여러 번인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저 교점에 x좌표를 줬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 저런 거는 경험으로 일단 가져가시고요. 저거만 쓰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속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연속 이후에 역함수 갖는다? 그러면 뭐 이건 의미가 있겠네. 근데 어차피 역함수는 모르겠어. 연속이다 역함수 갖는다는 이것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겠네. 자 보세요. F 인버스를 갖는다.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함수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 1대1 되는 거죠. 1대1 되면 뭐만 하거나 뭐만 한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까? 연속 조건이 있어요. 이 두 조건이 합쳐진 게 이게 증가만 감소만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려를 그냥 들어줄게요. 1대1 대응인데 증가나 감소도 증가가 1대1 대응 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야. 근데 증가함수는 아니죠. 증가나 감소도 증가하지만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해. 근데 연속 조건이 붙었다? 그럼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그럼 미분 파트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미리 좀 적어볼까요? 나중에 또 복습하기 전에 한번 써봅시다. 외워버리세요. 이런 거는 아니 시간 보니까 힌트만 주다 끝나겠다. 자 230번은 원래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자 이거는 수능 기출인데 아이고 너무 풀어보고 싶은데 풀고 싶은데 풀어보세요. 3분 줄게요. 3분 좀 빠듯하긴 할 거야. 다 5% 괜찮으니까 그럼 5분 줘야지. 5분 줄게요. 오분으로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한다 보면. 근데
만약에 빨리 찾으면 은근히 좀 남을 거고. 봤어? 과연 논리적인 맹점을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야? 설명 좀 해줘. 근데 넘기면 뭐 많이 넘길 수 있어? 막 넘기면 안 된다. 어떻게 될까? 아닌데 하고 넘기면 되겠죠? 특이하겠다. 일단은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 것 같은데 발상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차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 2차 했으면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일단은 논리적인 오류는 없어. 발상은 있지만 논리적인 잘 다른 앞에 한번 풀어보시면 힘내세요 한번 해볼까요? 또 푸시고 있나요? 하시죠. 물론 이제 내가 한번 무조건 풀어주고 너네가 따라해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막막한 그런 걸 많이 느껴봐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막막할 때도 이제 집중력이 잃지 않고 이렇게 고민해봐서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아는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막막한 경험 해보는 게 좋아. 어차피 푸는 건 너네 집에 가서 풀면 되잖아. 설명해줄 거니까. 지금은 좀 막막함도 느껴보고 이렇게 했다가 안 되네, 저렇게 했다가 안 되네, 이런 경험 많이 해야 좀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니까 해보세요. 자, 1분 남았어요. 나머지는 너네가 그냥 힌트 안 주고 해도 될 것 같고. 뭐가 있었는데. 딱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랑 235번은 내가 설명을 넘어갈게요. 역시 조금 넘긴 하겠지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풀어나가는 방법이랑 내가 풀어나가는 방법이랑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일단 내가 푼 거는 이름이 뭐였지 지금? 현준이? 현준이가 푼 거랑 조금 달라요. 일단 좀 더 간결한 걸로 따지면 현준이가 좀 간결하게 풀었고, 그 다음에 좀 발상적인 걸로 따지면 현준이가 좀 더 발상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현준이는 잘 풀긴 풀었어요. 나는 일반적인 풀이로
이게 어떤 모양이든 f가 어떤 모양이든 g가 어떤 모양이든 다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다음에 나오는 등식이 무슨 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나는 습관적으로 항등식이 보인다? 무조건 대입부터 한번 해봐요. 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좀 기분 좋을 것 같아? 0. 그리고 몇 대입하면 얘 날아가니? 3. 그리고 여기 마침 g0도 있죠? 그럼 나는 x에 0부터 한번 집어볼게요. 자,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했다? 그럼 땡땡은 0이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용어긴 한데 옛날 언어들에서 는 0 하면 좀 헷갈려서 그냥 땡땡 는 0 하면 그냥 내가 대입했다라고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에서 너네가 x에 0 대입하고 콤마 한 다음에 그냥 풀면 돼. 자, 그러면 대입하면 여기는 f 0 g 0은 1이죠? 는 하고 0 이렇게 되니까 알게 된 사실 누가 몇이구나. f0이 0이다. 그럼 무슨 정리로 쓸 수 있을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f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2차 일단 먼저 모르게 내줄게요. px를 쓸까요? 이렇게 계수 1, 3차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항등식인데 양변에 x, x 인수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 양변에 x를 뭐 하면 좀 보기가 좋을까? 나눠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근데 내 마음대로 막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보장이 있어야 돼. 뭐가 아니라 보장을 해줄 거야 돼요? 0이 아니다. 그럼 x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깔아준다면 그럼 내가 식을 양변에 x를 나눠버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뒤에 px 2차가 남고요. gx 이렇게 남고요. 이렇게 남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1, 3차 썼고 연속함수라는 조건 g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줬잖아요.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g는 하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 그러려면 양변에 얘를 나눠야 되거든? 내 맘대로 막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뭐가 아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럼 px0의 양들을 또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gx는 px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지금 px가 2차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최대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죠? 2차야 2차? 2차가 0 되는 거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 2개를 제외하면 최대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발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g가 무슨 함수에 된다 그랬으니까 연속인데 막 뿔만 번대로 발산하면 연속일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발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상해. 연속 나누기 연속이면은 분모가 뭐가 될 때 발산할 수 있어? 0이 될 때 발산할 수가 있죠? 근데 발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다는 얘기인 걸까? 0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0이 되는 게 없었던 거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2차가 0이 아니다? 그럼 바로 우리 무슨 식 작성해버리죠? 한 배씩 바로 작성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식이 얘를 이제 미정계수를 쓸 필요성이 좀 생겼네요. 이거 항등식, 새로운 항등식에 대입도 하나 해주고 넘어갈 겁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어. 0 대입하면 이 G0이 1이라고 했으니까 P0은 하고 0 대입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P가 2차니까 0 하면 이거 무슨 항 말하는 거예요? 상수항. 우리 미정계수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미정계수 몇 개밖에 안 남았네. 한 개밖에 안 남았죠? A 없지 문제에서 A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는 하고 쓴다면 여기서 판별식 바로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어때야만 한다. 작아야만 한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G2의 최소값, 이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2, A 루트 12 이렇게 되겠죠? G1 써보면 G2는 아까 이거 G 여기 표현해놨죠? G2는 P2니까 여기서 2 집어넣으면은 4, 3, 2A 플러스 7 분해하고 2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겠죠? G2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근데 F1이 자연수라는 조건 안 썼네요? 그것도 써봐야겠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고 G, F1 자연수도 확인해볼게. 얘의 최소 그러면 분모가 뭐일 때를 찾으면 돼요? 대일 때니까 A가 제일 어떨 때를 찾으면 될까? 클 때니까 루트 12일 때, 루트 12에 가까울 때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F1이 자연수라는 조건 안 쓰는데 F1이 뭔데? F1은 1P1은 A 플러스 4는 자연수
이렇게 됐죠? 그러면 A가 몇 이상의 뭐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연수가 되려면 최소 몇은 돼야 돼요, 여기가? 1은 마3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3 이상의 정수 이렇게 쓰는 거죠. 마3 이상의 정수이면서 요 범위에 들어가면서 이 둘의 공통 부분에서 A의 최대를 찾는 거죠. A 낮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A가 제일 클 때가 몇인 거죠? 3. 그러면 G2의 최대, 아니 최소네. 최소는 여기 3 대입하면은 3이 6, 13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요. 항등식에다 대입했고요. 그리고 항등식에서 뭔가 양변 나누고 싶으면 막 나누면 안 돼. 뭐가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 나눠야 돼요. 0이 아닐 때 전제 깔면서 나눠줘야 되는 거. 그리고 참고로 0이 아닐 때로 나누는데 얘가 발산한다?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0이 될 때가 1일 때만 0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 실제 0이 없었지만 1일 때 0이 됐다면은 1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알아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1에서 발산을 이렇게 했다? 그럼 1에 어떤 함수 값이 들어가도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가 연속이어서 이렇게 많이 됐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알아볼 수 없었어. 왜냐면 1이 아닐 때 뭐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연속이려면 여기 어차피 채워진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 사실. 연속 조건이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되긴 하는데 서술형에서 강점이 될 수 있고. 자,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개념은 항등식에서 나눠주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얘가 연속이 유리함수 불수권인데 연속이래요. 근데 분모가 뭐가 되면 연속 보장해줄 수가 없어? 0이 되면 보장해줄 수가 없죠? 2차기 때문에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문제 좀 바꿔서 P가 3차였다 쳐보세요. 3차인데 얘가 연속이야. 3차분의 x 플러스 3인데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럼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 뭐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얘가 1차식 인수 몇 개 가져야 돼? 3차니까? 3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최대 3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교점이 있으면 발산할 수밖에 없죠? 교점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얘 없애줄 수 있잖아요. 약분해서 없애줄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2차잖아요. 여기서 b가 0보다 자, 이렇게 세팅해주면 돼요. 그래서 3차분의 1차가 연속이었다? 그럼 1차가 소홀시켜줄 수 있는 인수 하나, 그다음 2차에서는 두 번만 가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까 내가 말했던 차수 가정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했던 게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힌트 안 쓸 테니까 너네 그냥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이거 영상 어차피 수업 끝나면 올릴 테니까 뭐 해설을 봐도 좋고 아니면 영상을 유튜브에 한세대학습 치면 나오니까 거기 찾아봐도 좋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한 문제는 나머지는 내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하지 말까? 이게 지금 여기 235번을 보잖아요. 얘를 풀려면 너네가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혹시 N축 풀이 공부해본 사람? N축 풀이 해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4명. 4명은 잘하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모르면 N축 풀이는 몰라도 그냥 합성함수 원래 옛날부터 그릴 수 있었거든. N축이 2020년, 21년 그때 처음 나오게 된 개념이니까 그전에는 N축 없어도 다 풀긴 풀었어요. 근데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았어요. 복잡해가지고. 근데 N축이 그냥 설명하기 좋은 도구다 해서 우리가 N축 유명해진 건데 이게 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사실은 계정 미적분에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주로 할 때 우리가 다루는 건데 수투 해석이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2개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아. 이건 힌트로 그냥 발산적이니까 가져갑시다. 자, 얘는요, fx는 0을 어떻게 만든 건지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y는 sin x와 y는 sin 2x의 관계가 나는 직관적으로 제일 해석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x를 2x로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식이 이렇게 변하냐면
여기에 x자리에 뭔가 곱해지잖아? 그럼 x축 방향으로 그래프를 늘리거나 줄였다는 얘기인 거야. 원래는 얘 주기가 몇이었니? 수원 배웠으니까 알겠죠? 주기 몇이에요? 2파이죠? 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 0부터 2파이가 들어가면 한 주기가 시작해서 끝난다 이런 얘기야. 얘는 지금 2가 곱해졌기 때문에 x에 몇부터 몇 가지만 들어가면 한 주기가 시작했다 끝나요. 0부터 파이, 이제 2배가 되면은 그래프가 실제로 2배 압축을 시킨 거랑 똑같아. 그럼 얘도 실제로는 fx 그래프를 2배로 압축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f를 x축 방향 2분의 1배 역수배만큼 했다. 이렇게 2분의 1배로 압축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분의 1배로 압축했다. 2배 압축해서 2분의 1배로 만들었다. 표현이 되게 애매하기는 해. 이거 알아야 좀 풀기 편할 거고요. 이건 평행이동 대칭이동 생각해도 되고 뭐 사이값 정리계 계산 때려봐도 되고. 자, 얘가요. 이 문제 그냥 다짜고짜 내가 설명을 할게. 저거 위에 조건 해석을 하면요. F0, 1, 2가 계속관계가 있어요. 근데 열린 구간 0,1에서 중근이 아닌 오직한의 실근을 무조건 가진대. 그 X축 무조건 한 번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를 해석해도 될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0, 1 무조건 뚫고 지나가. 이 사이에서 무조건 뚫어야 돼요. 무조건 증감한다는 보장은 없어. 이때도 양수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계산 때려박을 거면 여기를 알파로 놓고 내 맘대로 미지수 설정했죠? 그러면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0보다 크고 알파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괜찮고, 그때 알파는 뭘로 놓은 거냐면 F 알파가 0이다. 이걸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 때려박아도 되고, 계산할 건 아니고 여기서는 자, 이게 F예요. F가 대략적인 대형이 이렇게 생긴 거고, 지금 얘를 보면은 따라하세요. 합성함수. 이거 합성함수잖아요. 제 그래프를 보면은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그래서 우리가 y는 f. 야, 이거 내가 좀 변형을 할게. 그래프 그리 가장 편한 부분 구간 분할해도 되긴 하지만 이거 내가 4 밖으로 빼내서 4절대값 x로 바꿔도 되니? 이거는 절대값 x의 제곱 바꿔도 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그나마 제일 암산하기 편하냐면은 4절대값 x 빼기 4 절대값 x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fx에다가 이 함수를 합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절대값 함수니까 x가 절대값 x로 바뀌었죠? x절표 음수 삭제해버리고 데칼코마니 찍은 그래프 되는 거 알고 있죠? 수학 카에서 배웠어. 자, 그래서 수학 3멘트에서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합성함수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럼 속함수 치환이야. 속함수를 치환했을 때 그래프를 겹쳐서 쉽게 알아보는 게 n축풀이고요. n축은 그냥 축을 여러 개로 쭉쭉 계속 늘려나갈 수 있어. 합성 여러 중첩해서 합성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축을 2축, 3축 계속 늘려갈 수 있어요. n축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2개 정도까지 확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y축을 길게 늘렸을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건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 안 써도 되지만 왜 이렇게 그린지를 좀 설명해보자면, y는 f 한다고 복잡했는데 이걸 내가 t로 치환했지. 그럼 y는 f, t, 그리고 t는 4절대값 x 마이너스 4절대값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릴 거야. 겹치는 거 아니고 같이 붙여서 그릴 거야. 이거는 y는 ft니까 원래 x의 역할을 t가 아니라 t축 이렇게 되고, y 역할은 그대로 y가 하고 있으니까 y축 이렇게 쓸 거고, 지금 얘는 지금 y의 역할을 t가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인 t의 범위, 얘가 위에서는 독립변수인 t, 정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x좌표의 역할이지만 똑같이 t축 하나 복제해서 똑같이 또 그려요. 같은 스케일로.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x축 이렇게 하면은 x값이 변할 때 나오는 y값의 역할인 t값을 여기서 그대로 x값을 써서 그래프를 겹쳐 그릴 게 n축풀이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t는 마이너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원래 절대값 x 아니라고 치면은 0과 1에서 x축과 지나는 거죠? 0이랑 1일 때 x축과 교점. 근데 날려버리고 데칼코마니 하면은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
아, 위로 올리잖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생긴. 그렇지. 지금 얘는 축이 살짝 돌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90도 돌려서 관찰해서 이 가로축, x축, 세로축, t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1, 0, 1 해서 요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얘를 그린 거야. t는 귀찮아. 얘들 이것만 좀 잘 들어봐. y는 대신에 지금 이게 y 역할하고 제가 t는 하고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마일부터 1까지 열린 건 마일 콤마 1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관찰할 대상을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이 될 때까지를 쭉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야. 이 x좌표가 증가할 때 t의 변화를 보면은 t가 증가하다가 여기 꼭지점 역할이었던 얘를 찍고 다시 t가 감소하죠. 그러다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요 상황을 이제 관찰을 하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t가 아니라 y를 관찰하고 싶은 거거든. 그 중간 단계로 t를 매개변수처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여기가 몇인지 정확히 알아요. 대입하면 아마 여기 1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가 t가 1일 때 이렇게 되고요. 1일 때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런 다음에 fx 그래프, 지금 y는 ft를 그릴 거거든. 그래서 얘 그래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일 때는 음수, 1일 때는 양수, 2일 때도 뭐 양수, 그래프가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모르니까 물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릴 건데 같이 적용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교점만 딱 체크를 해도 돼.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1, 지금 그래프 돌려서 보면 이게 가로축, x축, 세로축, t축이 되는 거죠. 자, x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동안 얘가 증가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래프가 여기서 이만큼이 딱 그려져요. x가 증가해, 그럼 t도 점점점 커져요. y좌표 역할이었죠? 그게 여기서 x좌표 역할이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이거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얘는 못해도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낼 수 있어. 근데 설명을 위해서 한번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까지 해줄게. 여기에 내가 x가 변할 때 t를 알아보고 그 t로 y 변화를 알아봐서 한 번에 x와 y 관계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로 t를 놓고 세팅을 하는 거야. 지금 좀 들어가. 그래서 자,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마일부터 여기 2분의 1 2차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동안 y좌표가 여기 음수 몇인지 모르겠어. 음수부터 여기 1일 때까지 요 값까지 올라가겠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나간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까지 가는 동안 t값은 이렇게 1에서 0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t값이 1에서 0으로 가는 그래프를 y좌표가 지금 여기 양수값, 음수값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증가했죠? 그러면 t가 증가했으니까 이 t 따라서 여기 t축에서 이렇게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1에서 0으로 감소했죠? t가 1에서 0으로 감소하는 동안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생겨야 된다. 적어도 4개는 생겨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푸는 거고, 만약에 일단 이게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t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교점이 몇 번 생기냐, x축 몇 번 뚫냐니까 t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 몇 번 지금 뚫고 지나갔죠? 4번 뚫고 지나갔다. 다시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뚫고 지나갔죠? 그럼 교점이 적어도 4개는 생겨야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이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일단은 이걸 좀 설명을 놓기 위해서 이걸 지금 그려준 거고, 이게 n축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무조건 이걸로 다룰 필요는 없는데 아마 증가함수 섞여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설명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합성함수를 직접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지금 따라서 그려볼래요? 그려보시고요. 요것만 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내가 너희한테 합성함수는 하면 그 일반적인 풀이를 물어보는 너희는 속함수 치환이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속함수를 t로 놓고 식이 두 개가 됐지만 개수나 그렇지만 비교적 간단해지고 되게 복잡했죠? 조금 비교적 간단하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n축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프를 따로따로 표현해서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예전에는 그냥 n축 없을 때는 이거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했어. 이걸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리면 되고 이걸 상상해서 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계산 다 때려박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 중간 과정에 이제 n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유용한 설명을 위해서 이걸 딱 하면 되고 지금 얘는 지금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린 거야. 요렇게 색깔을 요렇게 해서 이 초록색 여름에는 y는 ft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t는 하고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잠깐 간단하게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y는 f, g, x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단 한번 봐봐. 지금 좀 더 일반화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면은 얘가 합성됐으니까 는 t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그러면 복잡하게 합성된 하나의 식을 우리가 비교적 간단한 두 개식으로 쪼개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첫 번째 y는 f, t 그리고 t는 g, x 그래서 원래 x가 변할 때 y를 관찰하고 싶었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x가 변할 때 t를 보고 그 t가 변할 때 y를 봐서 x와의 관계를 추론을 하겠다는 게 합성함수를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거랑 같은 의미고 자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 길이에 내렸습니다 그랬죠? 해서 요 영역에다가는 우리가 여기가 x축이 아니죠? 첫 번째는 x의 역할을 t가 하고 있으니까 가로가 t축 세로가 y축 해서 여기다가 y는 f t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는 t 똑같이 하나 더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t축, 여기 x축 해서 이걸 90도 회전시킨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가로축, 이게 세로축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얘를 그린다. t는 g, x 그래프를 써서 두 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보겠다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 문제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개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너네가 써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갑시다.